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1일 화요일 저녁 6시 10분입니다. 내일 저녁에도 분석글이나 영상 한 편 올리도록 할게요. 트럼프가 취임식을 어제 했습니다. 그죠? 근데 모두의 우려와 달리 취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엄청난 조치를 내놓지는 않고 있어서 금융시장은 일단 안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취임하기 직전까지의 어떤 불안감이 있었죠.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은 어떤 극단적인 조치들을 내놓을 거야 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막상 트럼프가 딱 취임을 한 거죠. 취임을 하니까 이런 우려들이 선반영됐다. 트럼프의 취임식은 재료 노출이다. 그죠? 트럼프와 관련된 불안감, 이 불안감이 재료가 노출됐다. 악재가 노출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금융시장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까지 고금리, 강달러, 또 그리고 주식시장은 좀 불안한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그런 모습들이 트럼프가 취임식을 한 이후에 반대로 흘러가고 있죠.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죠. 금리가 안정되고 있고 달러도 안정되고 있고 주식시장은 더욱 탄력적으로 오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나타난 변화는 환율에 있었죠. 여기 보시면 달러 인덱스 트럼프 첫날 관세 조치 없다라는 소식에 108까지 급락했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미국 금융시장이 휴장이었죠. 그죠? 휴장이어서 사실 뭐 눈에 띄는 그런 변화는 없었는데 그나마 눈에 띄는 어떤 변화는 이거라는 거죠. 달러 인덱스가 급락했다라는 거. 달러 강세가 좀 완화됐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밤이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첫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가 되는 첫날인데요. 하여튼 뭐 분위기는 긍정적일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이거 S&P 지수죠. 주식시장은 이미 지난번에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었는데 이 고점을 이미 높여놓기 시작했고요. 트럼프가 취임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일단은 뭐 좀 더 올라간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만 여기가 전고점이었는데 전고점을 아직 넘어서지 못했으니까 아직은 탄력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분명히 이렇게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거를 잘 극복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증시의 장래는 조금 더 밝아 보입니다. 미국 증시 고평가 논란 뭐 그런 것들이 있긴 있었는데 고평가 논란을 이렇게 오랜 기간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잘 소화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조정이 좀 깊어지거나 아니면 추세에 흠집이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 자리를 잘 안전하게 극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오늘 밤에 뭐 조금 흔들릴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워낙 강해가지고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선들을 극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국 증시는 좋다, 튼튼하다 이겁니다. 그나마 가격 조정으로 발전될 수도 있었는데 그걸로 발전될 기미조차 없어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건 나스닥인데요. 나스닥도 비슷하게 강합니다. 그죠? 미국 증시 여기가 전고점이죠. 전고점 자리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뭐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아직 전고점까지 좀 남긴 남았는데 이미 이렇게까지 올라온 이상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급격하게 가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위쪽으로 좀 지금 위에 있는 전고점도 돌파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장은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당장은 이렇게 저점이 좀 낮아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장은 이번에 이런 전고점을 돌파한다 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죠?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요. 근데 분명히 시간이 가면은 계속해서 일단 뭐 랠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굉장히 강하게 이런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극복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미국 증시는 강하다 이겁니다. 미국 증시가 강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일단은 하여튼 이 고금리 강달러도 좀 완화가 되고 있죠. 트럼프 취임하기 전에 이렇게 급격히 금리가 올라가면서 어떤 고금리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보시다시피 반등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어제 취임했죠. 트럼프 취임 이후에 어떤 추세선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조금 더 반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의 반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채권의 반등이 이어진다는 이야기는 주식시장도 좀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지금까지 고금리 부담 때문에 주식시장이 답답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고금리가 좀 완화가 될 수 있다. 이까지 완화가 될 수 있고 그 사이에 주식시장이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채권의 전반적인 건강 상황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번에 바닥을 만들고 추세를 전환하고 싶었다면은 이런 자리나 혹은 이런 자리에서 이미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죠? 사실상 여기 중요한 전저점 부근까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높이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건강 상황은 안 좋습니다. 그죠? 건강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채권 투자를 생각하시는 거는 지금은 너무 이릅니다. 고점과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죠. 이런 추세선을 빨리 극복해야 그래야 뭔가 추세를 전환한다 뭐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냥 하락 중에 반등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도 물론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했으니 조금 더 고금리는 완화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고 금리가 안정될 수 있는데 그래봐야 이 채권의 반등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채권의 추세 전환이 아니고 채권의 반등이 조금 기대된다 이겁니다. 채권이 반등을 하면 주식시장은 조금 더 오를 수 있겠죠. 그죠? 지금 보시는 건 유로화입니다. 유로화의 반응이 그러니까 환율 시장의 반응이 좀 급격했는데요. 뭐 좀 전에 뉴스 보여드렸던 것처럼 트럼프가 바로 어떤 관세를 첫날 관세 조치 없었다는 소식에 108까지 급락 써있죠. 달러 인덱스가요. 그래서 달러 약세가 좀 나타났고 달러는 뭐 물론 달러도 그래요. 지금 워낙 유로화 약세, 달러화 강세가 추세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여기서 추세적인 달러의 약세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우나 일단 그죠? 고금리 강달러 조금 당분간 완화되는 거 정도는 좀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추세적인 뭔가 그런 극복을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어떤 그 트럼프 당선과 관련된 그런 악재들이 선반영됐다라고 해서 뭐 고금리 강달러가 이렇게 조금 완화는 될 수 있으나 근데 당장 추세 전환 그런 걸 기대하기는 아직 그죠? 지난번에 이런 힘들이 강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유로화 약세, 달러화 강세 이런 흐름들이 강하고 채권, 지금 보시는 건 채권 30년물 선물인데 아래쪽으로 가는 힘이 아직까지 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금리 강달러는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다소 완화는 될 수 있으나 당장 고금리 강달러가 끝났다. 아직 그거를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 와중에 어쨌든 주식시장은 미국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이겁니다. 트럼프 취임과 관련해서 하여튼 취임 전과 취임 후 이렇게 금융시장의 어떤 자산들의 움직임이 딱딱 트럼프의 취임이 어떤 변곡이 된 거죠. 지금 보시는 건 구리 가격인데요. 구리는 이 위쪽에서 내려오는 이런 무거운 추세선에 터치를 못하고 일단 빠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구리가 추세적으로 길게 막 당장 와장창창창 많이 빠지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한번 올라왔었기 때문에 지금 구리가 빠지는데 지금 구리가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여기 있는 이런 선 정도까지는 아마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국제유가도 지난번에 중요한 라인을 여기 빨간색 선을 돌파 한착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 N자로 조금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일단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당분간은 일단 조금 좀 아래로 좀 내려와야 될 것 같다 이겁니다. 하여튼 뭐 트럼프와 관련해서 트럼프 취임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산들의 방향이 딱딱 바뀌고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그죠? 원래 근데 주식시장은 강했고 원래 고금리 강달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고금리 강달러 이거 계속해서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은 계속 강하다 그죠? 요런 점들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봤고요. 하여튼 이거는 지금 보시는 건 변동성 지수 수종한 ETF죠. 그죠? 저점과 저점 선 한 번씩 연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얘도 안정될 것 같아 보여요. 그죠? 지금 뭐 벌써 마이너스 2% 이 정도인데 시작부터 이런 라인이 붕괴된다면 아래쪽으로 좀 더 빠지면서 주식시장이 더 안정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반도체 지수는 이 반도체 ETF 요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200 이 음봉이죠. 이 음봉이 중요하겠죠. 이 음봉의 시가가 231입니다.
이런 자리까지는 뭐 231.7이겠죠. 231.7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여기 어쨌든 중요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지금은 보니까 조금 좀 혼란한 이런 답답한 구간 안에서 방향성을 모색을 하고 있긴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일단 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일단 개인적으로 이 반도체 쪽은 조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힘이 좀 많이 약하다 이거예요. 아직까지 뭐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뭐 그런 뭐 뚜렷한 매수세를 뭐 보여준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답답해서 계속해서 답답해갖고 일단 좀 안 좋게 보고 있고 안 좋게 보고 있는 또 한편의 이유로는 엔비디아가 좀 약하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140을 못 넘어가고 있다. 140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저항이죠. 140 못 넘어가면 N자로 일지 이렇게 이제 빠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조금 반도체가 좀 흔들릴 수 있다. 반도체 지수들은 지금 보시면 상승 탄력이 계속해서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참 엔비디아는요. 엔비디아 대장의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니 반도체 지수도 조금 안 좋지 않을까라고 일단 이렇게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지수 좀 약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일단 뭐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231.7이 지난번 어떤 중요한 어떤 그 저항에 해당하는 그런 자리겠죠. 그죠? 이 정도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도 좀 다 봤고요. 한국 증시 좀 내용 보자면은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그거 잊으시면 안 될 만한 이슈인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코스피는 아직까지 바닥을 검증하는 과정 중이죠. 아직까지 답답한 구간이에요. 그냥 바닥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인 반등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탄력적인 반등을 좀 탄력적인 반등을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좀 안 좋은 징조가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 지금 아직 이제 코스피는 여기 아래에서 올라오는 이런 분홍색 선 이런 저항을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못 넘어가고 있죠. 이걸 넘어가야 본격적인 탄력적인 반등입니다. 코스피를 일단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한국 증시 둘 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오늘 나온 음봉들이 조금 좀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야 될 때 잘 못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당분간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코스피는 근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이제 못 간다면은 좀 아래쪽으로 조금 좀 많이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이게 있기 때문에 당장 아래쪽으로 와장창 하고 막 이 자리가 붕괴되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지금 일단 코스피는 가야 될 때에 너무 못 갔어요.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째 여기서 4거래일 여기서 4거래일 잘 못 갔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번 와르르 쏟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둘 다 중요한 저항에 탁 터치를 하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일단은 한국 증시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좀 안 좋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들 오늘 매도세를 좀 맞긴 맞았어요. 트럼프 취임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일단 하여튼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가야 될 때 못 간 모습이라 조금 위험해졌어요. 빨리 이 위에 있는 이 분홍색 선 이 저항을 돌파한 척 하면은 탄력적인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주식시장의 반응은 좀 그렇습니다. 그 달러 약세가 좀 진행이 되면서 달러 약세가 좀 진행되면서 이런 점은 분명히 주식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죠? 환율이 1444원을 깨고 아래쪽으로 내려온 거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주식시장의 반응은 오늘 대량 거래와 함께 중요한 저항을 탁 터치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조금 좀 흐름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당분간요. 빨리빨리 극복하면 괜찮습니다. 그죠? 빨리빨리 위쪽에 있는 라인을 극복하면 괜찮은데 오늘 조금 자칫 잘못하면 의미 있는 매도세로 해석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징조가 오늘 등장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좀 다소 경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는 일단 좀 괜찮다라고 봐줬는데 오늘 저항을 터치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고생을 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코스닥도 그래요. 물론 이제 내일의 움직임이 중요하겠죠. 당장 당장 이것 때문에 내일 대폭 나간다 그런 걸 주장하고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내일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은
지금 이 자리가 단기 고점이 돼서 단기적으로 한국 증시의 흐름이 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둘 다요.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위쪽에 있는 중요한 저항이에요. 중요한 저항 부근에 터치도 못했습니다. 중요한 저항에 터치도 못하고 윗골이 길게 달리고 하락 마감을 했어요. 거래량도 물론 뭐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습니다만은 거래량도 조금씩 뭐 늘어는 나고 있어요. 당장 이런 모습이 아래쪽으로 막 대폭락할 거라는 그런 건 아닌데 이쪽 부근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빨리빨리 이런 오늘의 부진함을 해소하지 못하면은 이 자리는 또 어떤 중요한 저항이 돼가지고 당분간 또 시장이 이렇게 좀 흔들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공통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증시는 내일의 움직임이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일까지 일단 보고 내일 회복 못하면은 지수가 좀 조정이 또 깊어질 수 있겠구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등 한국 증시는 먼저 좀 많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서 뭐 좀 더 많이 빠진다고 한들 그게 막 추세적으로 막 박살나고 그럴 때는 아직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죠? 코스닥이고 코스피고 간에 지금 어떤 중요한 저항대를 지금 어쨌든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저항대 부근에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정석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자리에서 반등시 매도 전략 생각하고 뭐 조금 하방 진입을 고려한다. 뭐 그런 거 정도가 사실 정석적인 그런 전략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은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일이 중요하다고요. 오늘의 이런 불안한 모습을 내일 극복하면은 괜찮은데 내일도 만약 시장이 좀 불안하다 그러면은 조금 한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좀 쏟아질 수 있다고요. 그런 점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건강 상황이 안 좋죠? 코스닥, 코스피 둘 다 건강 상황이 안 좋죠. 코스피가 그리고 조금 더 건강 상황이 안 좋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건강 상황이 안 좋은데 건강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지금 저항 부근에 자꾸 부딪히고 있는데 이런 저항에 부딪힐 때는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만한 그런 것이 정석이죠. 그죠? 네. 이런 저항 부근에서는 반등시 매도 전략을 생각하고 그걸 하는 게 정석입니다. 지금은 사실 한국 증시는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가 정석이긴 하죠. 그죠? 근데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내일이 중요하다고요. 내일 하루만 좀 더 보고 나서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런 내용들을 쭉쭉쭉쭉 뭐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전기차와 관련된 뭐 보조금을 폐지한다 뭐 그런 내용들 개인적으로 뭐 그런 내용들이 2차 전지와 코스닥에 좀 찬물을 좀 끼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내일을 그래서 내일이 중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다른 것들 좀 몇 가지만 보고 마칠까 하는데요. 독일 증시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위기도 안 보인다. 그죠? 잘 올라가고 있고 일본 증시도 뭐 잘 올라가고 있죠. 예, 일본 증시도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지켜야 될 자리 다 지키고 있어요. 그죠? 답답한 구간입니다. 답답한 구간 안에서 박스권 이렇게 놀고 있고요. 뭐 중국 증시도 답답합니다. 상해 종합지수 보고 계신데 불안합니다. 그죠? 고점과 고점이 지난번에 이렇게 낮아지고 여기서 고점과 고점이 지금 얼마나 또 낮아질까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불안함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달러 약세로 인해서 다른 뭐 엔화라든가 위안화라든가 이런 통화들의 강세 흐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보신 건 엔화고요. 지금 보신 건 위안화고 그죠? 이런 달러 대비해서 다른 통화들의 이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통화들의 강세, 달러 약세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그죠? 그와 관련해서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강세를 보였다고요. 원화도 강세를 보였다고요. 원화 강세는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긴 한데 코스피와 코스닥은 중요한 저항에 거의 부딪혔다가 지금 오늘 반응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이 정석이다 생각하시고 그죠? 정석이다 생각하시고 내일 흐름을 좀 봐가면서 내일까지 좀 흐름 봐가면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까지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면 어쨌든 코스피나 코스닥은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하면서 레벨업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